그래서 이재명은 내가 봤을 때 김어준 반드시 손 봅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손을 본다는 건 머리를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리는 거야? 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뭐 얘기하면서 유튜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모든 유튜브를 겨냥할 수 있지만 특정 유튜브를 겨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김어준을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본다 그러면 저는 그 지점만큼은 내가 이재명 편을 들어줄래. 정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씻지 않는 사람, 면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저 싫어합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하고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 몇 대 몇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불쾌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전에 많이 보셨던 표현 아니에요? 경로설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윤땡땡 그렇죠. 대통령. 경로란 이야기를 하면 또 윤석열 이미지가 그림자가 그리워지니까 아마 불쾌하다는 표현으로 톤다운한 것 같은데 상당히 화가 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열받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매기는 건데 특검 후보를 전준철이라고 김성태 회장 저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된 변호인인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는 지금 과기에 관여돼 있지 않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김성태 쪽에서는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 엮으려고 하는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해서 이 자들이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엮으려고는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에 다 보고하고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한 사람의 변호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엮으려고 하는 거지. 의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예상과 다르게 되게 빨리 고개를 숙이면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지금 뭐 진짜 꼬리를 내린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해프닝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특징이 있는데 정청래가 만약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 두 번이나 했는데 이게 몰라가지고 진짜 검증에 실패했거나 사전에 이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스크린이 안 돼가지고 실수한 거라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실이라면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2차 특검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주장해놓고 막상 2차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별 관심이 없었고 이성윤 네가 알아서 해. 그렇죠. 네가 아는 놈 좋은 놈으로 알아서 해. 합당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청래도 그렇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그런 실수가 생기는 당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나 저는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정신이 지금 합당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체크를 못할 정도로 실수가 되나?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광장에서 이제 로펌 사람들이 열 몇 명인가로 그 메머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데 실제로 압송돼 갖고 와갖고 검찰에 송치가 되자마자 광장 그 출신 변호사들을 짰을 때 넘버 1, 2에 들어갔대요. 전준철 변호사가. 실제로는 그 가장 대표적인 18명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2명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전준철하고 또 하나 누가 있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체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랐다? 약간 저는 엿먹이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맥인 거지. 그렇죠. 맥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정부의 그 국정 운영 시스템이 나는 붕괴된 것 같은 느낌? 집권당이 물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나 다 소통을 기본적으로 하죠. 예를 들면 복수의 사람을 두고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추천했다고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야. 그러면 검사 다 알아. 어지간한 검사들은. 그리고 이 이제 추천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그 핍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반윤 검사다. 이래서 했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넷대로가 붙어 있는 검사면 오히려 안 해야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잖아. 사적 감정에 의해서 보복하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게 뭐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긴 한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당연히 재개될 거고 속으로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딱 그래도 스크린 해갖고 자른 거 아니에요? 야 역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참모진 민정비서관이나 이 그 청와대 참모진 비서관에 우리 변호사
내 사건 변호사를 둔 게 잘했다 생각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사건 변호사는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상대 변호사니까. 왜냐하면 저쪽에 누구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아마 가슴을 쓸어내면서 역시 내 사건 변호했던 놈들 많이 쓰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매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화살이 본인한테 돌아왔잖아요. 지금 합당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당에서 이제 지지층부터 해가지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게 어떻게 일부러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네. 또 하나의 방증은 김어준의 태도예요. 지금 이제 합당 이야기도 사실은 뒷배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권력 투쟁으로 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어준이 요 특검 후보 추천 놓고 이야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드러난 다음에. 그렇죠. 저는 김어준인들은 그런 입장하는 거 보고 야 김어준이 세긴 세구나. 김어준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 못 차린 거야.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때는 그게 됐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내가 봤을 때 김어준 반드시 손 봅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손을 본다는 건 머리를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리는 거야? 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왜냐하면 이미 유튜브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미 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뭐 얘기하면서 유튜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모든 유튜브를 겨냥할 수 있지만 특정 유튜브를 겨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김어준을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본다 그러면 저는 그 지점만큼은 나 이재명 편을 들어줄래. 정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씻지 않는 사람, 면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저 싫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명청 갈등이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지금 약간 임계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니까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첫 번째 판넬. 자, 첫 번째 판넬.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 자, 누가 더 우위에 있나? 민주당 장악력 누가 더 우위에 있나? 10점 만점으로 10점 만점. 네. 자, 보여주시죠. 네. 자, 일단 근식 형님은 5대5 그리고 5대5. 철근 형님은 비슷하네. 4대6. 4대6 먼저 들어볼게요. 첫째는 민주당의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러니까 보수당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딱 수직 계열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게 안 돼요. 벌써 민주당은 차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어느 대통령이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할 거 없이 당에 대한 장악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 반증이 전당대회 때 박찬대가 떨어진 거죠. 한때는 정책나가 쭉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특검 추천 때문에 한번 꼬이면서 그동안 있었던 거 합당도 네 맘대로 뭣도 네 맘대로 그리고 문제되는 건 뭐 다 당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렇죠. 강선우 뭐 김병기 장경태 뭐 다 당에서 국정의 발목은 잡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다 헤쳐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치지만 민주당의 어떤 조직 문화나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오늘 당장 공천의 그 영향력으로 본다면 정청래가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님은 5대5.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데 민주당은 아무튼 들이받는 문화가 있어. 저는 지금 차기 민주당의 대권 구도와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 사이에 구조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정청래는 1인 1표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밀어붙이고 그 강성 권리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좀 강한 주장들을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이번에도 정청래의 이 합당 강행이나 특검 이 해프닝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정청래가 8월 달에 당대표를 다시 한 번 더해서 2년 임기를 추가로 보장받고 그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고 똑같이 비명행사, 친명행자 하듯이 자기 친척행제 시켜서 그 기반으로 대선 후보로 나가려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일찍 시동을 건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참 가만히 보면서 기분은 나빴는데 어떻게 할 수단은 없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합당하고 이 특검 추천 논란이 되면서 이제 정청래가 한 발 물러난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5대5다. 왜냐하면 여기에 개딸이 분화한대잖아요. 개딸이 정청래를 지지하는 청딸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명딸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막 분화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 사이의 이 권력 투쟁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체 판넬을 줬으면 6대4로
어디? 지금 대통령이 6인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가장 그 대통령이 화가 난 포인트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보안 수사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안 수사권을 안 준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전준철 변호사 문제까지 터지니까 더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당의 친명 의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또 이제 반청 의원들 모임까지 지금 결성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일단 지금 기선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4대 6에서 5대 5 거쳐서 6대 4로 가는 지금 진화 중인데 그건 지금 국면이 그런 거고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랑 붙었을 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여전히 권리당원들의 대다수는 정청래한테 많이 가 있어요. 맞아요. 1인 1표도 그렇고. 그렇죠. 1인 1표가 또 확정이 됐기 그래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 걸 여쭤보려고 한 게 사실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곧 전당대회 할 때 그렇죠. 당권 주자로 나가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가 이 합당 논의를 권력 투쟁으로 성격 규명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이 특검 이야기, 추천 이야기 나오니까 그 이건태 의원이 반역이란 표현을 써요. 배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한 권력 투쟁이 이미 돌입이 된 거야. 이건태가 이제 친명계 의원인데 최고위원 떨어졌잖아. 그래서 열받았구나. 열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통을 다 했다는 거야. 그 반청 의원들 모임. 그 지금 현재 그 70명 정도 모였다는데 아마 가반이 넘지 않을까? 오늘까지 70명이면 거기에 이제 주요 인사가 다 들어있어요. 최고위원 3명, 이원주, 황명선, 뭐 강득구 들어있고 그다음에 박찬대 들어있고 주요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당이 이제 생겼다. 그것도 대통령 이름을 걸고 생겼다.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세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죠. 에? 맞는 얘기.